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금융 공부에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야 하는 세 가지 금리, 환율, 경제순환 중에 하나인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금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살짝 이야기했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저축, 투자, 레버리지, 위험 대비라는 활동을 하며 순자산을 늘려가는 공부를 앞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네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럼 어떤 활동을 줄이고 또 어떤 활동을 늘려야 하는지 결정할 때가 많다고 말했는데요. 그때 이 배경 지식이 활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치면은요, 이 현금을 저축을 할지 투자를 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살지, 이런 결정들을 할 때 금리, 환율, 경제순환 정도를 알고 있으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행을 지나가면 우리는 대출금리 몇 프로, 예금금리 몇 프로 이런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 뉴스가 나오면 이번 주에 국채금리가 몇 프로로 뛰었다, 아니면 몇 프로로 하락했다 등의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게다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네 내렸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저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또 헷갈리는 용어이기도 해요. 이건 왜일까요? 그 이유는 금리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전문가들조차도 친절하게 무슨 금리 이렇게 명시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고 그냥 금리라고 말을 하곤 해요. 그렇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금리를 말하는 건지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계속 들어야 하고 그 뜻을 계속 해석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익숙하지만 늘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는 돈의 가격이에요. 우리가 마트 가서 라면을 살 때, 아이스크림 살 때 매번 가격표를 보고 사죠. 그런데 돈은 그런 가격표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라면이 거래되는 곳에서 라면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거래되는 곳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자연스럽게 결정되겠죠. 이것과 같이 돈도 어느 시장에서 거래되는지에 따라서 돈의 가격표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돈이 거래되는 시장을 구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돈이 거래되는 모습을 우리 상상 한번 해봐요. 돈이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서도 가고 돌고 도는 거예요. 돈은 같은 가치를 가지면은 어떤 물건으로든 아니면 어떤 서비스로든 모양을 바꿀 수가 있죠. 금융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금융이라는 말의 금자는 돈을 의미하고 융자는 융통하다의 융이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금융의 기본적인 역할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윳돈이 남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보통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주는 이런 기업들 아닐까요? 이런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남는 쪽은 그럼 어디일까요? 우리가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죠. 아니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죠. 이런 식으로 여윳돈이 생기는 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양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금융기관입니다. 그럼 다시 돈이 거래되는 시장의 종류로 돌아와 볼게요. 돈이 거래되는 시장은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직접금융시장이고 두 번째는 간접금융시장이에요. 즉 직접금융시장이냐 간접금융시장이냐에 따라서 금리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선 간접금융시장부터 알아볼게요. 우리는 간접이라는 이 말에 좀 주목해봐요. 돈이 필요한 주체와 돈이 남는 주체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자영업자,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돈 빌려주는 사람 대신 좀 찾아줘. 나 귀찮아. 그러면 금융기관에 이렇게 말해요. 마치 우리한테 여윳돈을 맡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먼저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접금융이에요. 즉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는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중간에 금융기관을 끼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도 금융기관에 가고 돈이 남는 사람도 금융기관에 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거고 돈이 남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가서 예금을 하겠죠. 아니면 투자상품을 가입하는 거예요. 이런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형태가 은행이에요. 은행은 예금을 받고 그 대신 예금자에게 이자를 줍니다. 한편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오히려 받는 거죠. 이렇게 간접금융 시장에서 생기는 돈의 가격은 예금금리, 대출금리예요. 이거 어렵게 우리는 여수신금리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직접 금융시장으로 말해볼게요. 직접이라는 말에 우리 주목해봐요. 돈이 필요한 주체와 돈이 남는 주체가 서로 직접 만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자영업자, 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나에게 돈 빌려줄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설 거야.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언제까지 돈 갚을게요 라는 증서, 이거를 보통은 주식이나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장이 직접 금융시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증서를 발행해도 사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하나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업은 다르죠. 기업은 자신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재무제표라는 곳에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는 거짓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감시를 받아요. 이제 감사제도인데요. 이거를 기업회계 감사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직접 금융시장에서 기업들이 발행하는 증서, 즉 주식이나 채권인데요. 이런 주식이나 채권이 사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형태가 지금부터 말할 채권인데요. 그리고 이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채권금리예요. 채권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업이 짧은 기간에 돈을 갚겠다 하는 거는 만기가 짧은 채권이고요. 보통 이런 거는 RP나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고요. 기업이 긴 기간 동안 돈을 빌리게 한 거죠. 이런 거는 만기가 긴 채권이 있어요. 보통은 뭐 3년채에서 10년채까지도 있습니다. 또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기도 해요. 기업이 아니고요. 그거는 국채라고 부르고요. 은행이 채권을 발행하기도 해요. 그거는 은행채라고 불러요. 아무튼 직접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채권금리 혹은 시장금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들도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 아시나요? 은행은 예금으로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금한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몰려와서 예금을 해지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은행은 그 돈들을 다 대출을 해줘서 돈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뱅크런이라는 용어로 불리는데요. 은행은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지급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은행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여기서 제가 은행이라고 말을 했죠. 신기하죠? 은행들도 어느 곳에 가서 대출을 해온다는 말인데요. 이 은행이 중앙은행이에요. 그 중앙은행은 결국 최후의 대출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은행들아, 너희 지급 준비해야지. 지급 준비율 몇 프로로 맞춰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 많이 해둬라. 그러면은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적게 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주면 개인들이나 기업들이나 그 대출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겠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집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기업들은 기업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대출을 많이 못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자영업자, 개인들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개인들은 집이나 주식을 살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금리가 정책금리, 기준금리라고 말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각 종류별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